벤츠 CLA 250 포매틱 AMG 라인입니다. 전면부의 느낌은 이전 세대에서는 CLS랑 CLA를 비교했을 때 CLA의 디자인이 약간 좀 과했다라는 느낌, 약간 어색한 느낌들이 있었는데 현 세대에 와서는 언뜻 봤을 때는 CL이나 CLS의 그 유려하면서도 스포티하고 고급스러운 느낌들을 아주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바깥쪽 도어 손잡이에 LED 조명은 지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뒤 모두 다요. 뒷문을 열었을 때 리플렉터는 없고요. LED 조명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비교적 밝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뒤쪽은 이 풋램프도 생략이 되어 있고, 크러쉬패드 중앙과 이 앞쪽 도어는 가늘고 길고 진하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뒤쪽은 컵홀더랑 이 도어 캐치 근방을 중심으로 은근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쪽은 리플렉터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요. 붉은색인데 안쪽에 LED 전구를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앞쪽은 풋램프도 꼼꼼하고 LED 조명은 전체적으로 밝게 잘 비춰주죠.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뒤 도어 그리고 크러치 패드를 중심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어벤트 안쪽까지 앰비언트 라이트를 넣어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화려함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LED 하이 퍼포먼스 헤드라이트는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다 좋은 편에 속하고요. 상하향의 변동 폭도 정확합니다. 상향으로 변동을 했을 때 광원의 폭이 줄어들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시승 차량 전면 틴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 시킨 상태고요. DRL과 방향지시등은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거울 커버 LED로 방향지시등도 있지 않았고요. 별도 안개등 구성은 안 돼 있고 약간의 잔상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바깥쪽에 나와서 보면 이 정도에서 시야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거슬리는 것들은 없고요. 백색광보다는 자연광에 가까워서 시원시원하면서도 눈의 피로도가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상향으로 전환했을 때 쭉 뻗어나가면서 초점도 정확하게 잘 맞죠.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등, 번호판 보조등은 모두 LED 구성입니다. 워셔액은 세 군데에서 나올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안쪽 라인이 얼지 않게 열선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악천 후 추운 겨울날에도 워셔액을 얼지 않게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서의 비례감이나 균형감에도 어색한 느낌이 없고요. 뒤쪽의 쿠페형 라인의 유려한 느낌들도 이런 이 소형 세단에서는 약간 어색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상쇄시켜주고 있습니다. 전장에 비해서 휠 베이스도 제법 넉넉한 편에 속하고요. 휠은 18인치고요. 앞뒤 타이어 사이즈는 같습니다. 225, 45, 18이고요. 사이드 스커트는 별도의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벤츠의 정석이라고 그럴까요? 기본기에 충실한 그런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고, 아웃사이드 미러는 플래그 타입으로 도어에 고정을 해서 실내에서 개방감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게 챙겨뒀습니다. 유리 주변부 몰딩은 크롬으로 되어 있는데요. 반딱반딱한 크롬이 아니고 약간 매트하면서도 은근한 광택이 나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이어가고 있고요. 루프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실내에서 느껴지는 개방감 같은 것들은 아주 좋습니다.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의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벤츠 차량들은 규정 공기압이 이 주유구 커버 안쪽에 자리하고 있죠. 앞쪽에서부터 뒤로 완만하게 떨어지는 이 라인이 너무 예쁜 것 같고요. 이런 데에서 이전 세대랑 비교를 했을 때 CLS랑 그 디자인에 공유하는 정도가 훨씬 더 완성도가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테일 램프의 느낌도 그렇고요. 이 트렁크 리드 부분이 봉긋 솟아 있어서 별도의 스포일러 같은 것들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운포스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기능 면에서 그리고 디자인 면에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테일라이트가 연결되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만 벤츠의 패밀리 룩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디퓨저도 공격적인 느낌인데 요거는 그냥 이미테이션으로 테일파이프가 꾸며져 있는 거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듀얼로 바닥을 향해서 보고 있기는 합니다. 벤츠 엠블럼을 누르면 트렁크가 열리는데 이게 지금 자동이 아니고요. 그냥 텐션이, 여기 스프링 보이시죠? 스프링이 있어서 텐션이 있어서 열 때는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닫을 때는
이 손잡이를 잡고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앞자리가 5가 아니고 6인데 6천만 원대에서 수동 손잡이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그러네요. 비상삼각대도 꼼꼼하게 잘 갖춰 놓고 있고요. 안쪽에 마감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이런 위쪽도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LED로 조명 들어가 있고요. 바닥 공간도 꽤 깊이 있게 파여 있기 때문에 여기 펑크 수리기 같은 거 있거든요. 이 공간도 좀 적절히 활용하면은 이 트렁크 공간을 넓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단에 레버를 잡아당기면 2열 등받이를 접을 수 있어서 좀 큰 짐을 싣고 나를 때에 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스마트 키는 최근 벤트의 자는 타양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되게 고급스럽고 손에 잘 잡히면서도 약간의 무게감이 있어서 좋습니다.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 키랑 완납 기능은 뒤쪽 그리고 앞쪽에 모두 다 음각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도어는 차량 크기에 비해서 살짝 두껍고요. 여닫았을 때는 벤츠답게 묵직한 느낌이 안정감으로 다가옵니다. 프레임리스 타입이라서 되게 좀 경쾌하고 스포티한 느낌들을 잘 담아주고 있고요. 디자인은 최근 벤츠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는데 이런 재질 같은 것들이 이색적으로 다가옵니다. 메모리는 3개까지 가능하고요. 통풍은 없고 열선만 3단 조절 가능합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요. 웹포켓 되게 구성 좋은 것 같아요. 레버 잡아당기면 트렁크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트 상단에 알루미늄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레터링 선명하고요. 시트는 언뜻 봤을 때는 그렇게 편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생각보다 안장 그리고 등받이의 각도가 좋았던 것 같고요. 날개 부분의 조임이 적당하기 때문에 몸을 아주 잘 잡아줬습니다. 헤드레스트 일체형이라 제 체형에는 그렇게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았고요. 럼버 서포트는 4A 타입으로 전동 들어가 있고 서화기가 이 앞에 있네요. 그리고 수동으로 안장의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센터 터널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고요. 페달은 일반형이고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어서 스포티합니다. 벤츠 대부분 차량들을 보시면 풋레스트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카펫으로 연장되게 구성을 해 놨는데요. 글쎄요, 저는 이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된 재질로 같이 좀 일관성 있게 갔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방식이고요. 열선, 스티어링에 열선 들어갑니다. 조명 장치는 로터리 타입 유지하고 있는데요. 조금 세련되게 바뀌었고요. 항공기 엔진 부분을 모티브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 에어벤트가 되게 좀 근사하죠. 스티어링 휠은 소위 말하는 그 잠자리 핸들의 D컷인데요.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들. AMG 라인이면은 이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되겠죠?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 바로 아래쪽에 오토 스탑 앤고 버튼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초기 시동 시에는 이 직렬 4기통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인데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긴 합니다만은 다소 좀 벤츠 엔진들은 초기 시동 시에 좀 걸걸한 거친 느낌들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별도의 HUD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방향지 시동 소리도 들려드려보고 클러스터 전체를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스포츠라고 해서 좀 달리는 형태로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투서클 가운데에 내비게이션을 연동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요약된 정보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스티어링의 좌측에는 아래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위쪽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터 한쪽의 메뉴 변경할 수가 있고요.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패드 시프트도 사용하기 되게 좋아요. 눈에 잘 들어오면서도 거슬리지 않고 사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스틱 타입 스위치는 벤츠는 방향지 시등하고 이 와이퍼 컨트롤이 일체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익숙해지면 그렇게 또 사용하기 불편한 건 아닙니다. 기어 노브는 전통적으로 컬럼 고정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노브 자체가 그렇게 좀 고급스러워 보이지는 않죠. 피는 측면에서 버튼을 눌러주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25인치 두 개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고요. 메인 디스플레이 크기도 똑같기 때문에 차량 크기에 맞는 정도고요. 후진했을 때 어라운드 뷰가 없는 거는 저는 못내 아쉽습니다. 통풍까지는 괜찮은데 어라운드 뷰 정도는 좀 들어가 있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기도 합니다. 기타 메뉴 구성은 벤츠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고요. 컴포트 기능은 시트 키네틱이라고 해서 시트를 조금씩 움직여 주는데 이게 또 장시간 차량에 있을 때는 도움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내비게이션도 구성 괜찮습니다. 에어벤트는 3개가 이 원형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는 이게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딸깍딸깍 소리도 나고 빡빡하게 돌아가는 이 느낌이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토글 타입의 공조장치는 직관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이 포지션 컨트롤이라든가 온도 조절 같은 것들 투존
이 에어컨 조절이 안 되고요. 그냥 하나로 돼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여기에 놓고 이걸 이렇게 잡아 당겨 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게 돼 있는데, 글쎄요, 이 정도 파여 있으면 뭐 저거 없어도 될 것 같긴 하고요. USB-C 타입으로 입력 단자,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컵홀더는 통째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오픈 타입으로 2개. 다이나믹이라고 되어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 변경할 수가 있고요. 총 4가지입니다. 컴포트, 에코, 스포츠, 인디비듀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볼륨 컨트롤은 돌돌돌 돌리는 방식이고요. 누르면은 뮤트 기능을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에 관련된 기능, 그리고 약간의 수납 공간. 여기가 차라리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고 이 앞쪽이 수납이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전통적인 벤츠의 암레스트는 기능 면에서, 디자인 면에서, 그리고 눌렀을 때 양문형으로 열리면서 되게 깊어요. 깊어가지고 이 안쪽에 공간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USB-C 타입 단자 2개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조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천천히 떨어지고 안쪽에 공간은 깊이가 있는데, 글쎄요, 그렇게 막 훌륭하게 수납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앰비언트 라이트 낮에 보더라도 선명하고요. 위쪽의 내장은 벤츠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선바이저는 약간 도톰한 편이고요. 클립 꼼꼼하고 거울 커버랑 LED 조명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거울은 높이가 조금 높았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실내등은 모두 LED 구성이고 은근하게 들어오는 이 느낌이 참 고급스럽습니다. 썬루프는 아웃슬라이딩 방식. 천정 전체가 유리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면적을 유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열에서도 충분한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고, 이너 커튼까지 풀 전동 지원을 해줍니다. 실내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까지 또 시야가 좋은 차량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답답함이 없습니다. 바깥쪽 거울은 하우징은 큰데 실제로 거울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이 광각 처리가 잘 돼 있고 자분해 바깥쪽으로는 더 강하게 들어가 있어서 사각지대가 거슬리는 건 없었고요. 조수석 시트도 메모리 3개, 선만 가능하고 기본 전동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럼버 서포트, 4A타입 럼버 서포트도 포함되고요. 안전벨트 길이 조절이 안 되는 건 좀 아쉽네요. 뒷좌석입니다. 프레임리스 도어의 유리는, 여기는 프레임리스 타입이라서 유리가 끝까지 내려가고요. 이쪽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스포티한 느낌이 괜찮죠. 이 디자인 구성은 앞쪽하고 같은 구성이고요. 발 공간은 충분한데 이 가운데 턱이 좀 올라와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성인 남성 3분이 앉게 되면 가운데 앉으시는 분은 자세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안장은 괜찮았는데 등받이가 조금 짧은 편에 속했고요. 헤드레스트도 괜찮은데 뒤쪽은 일체형 아니었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헤드룸은 여유가 많이 있는 편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 날렵한 루프라인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ISO 픽스 기본 적용이 돼 있고, 암레스트 잡아당겨 보면 오우, 암레스트 기능에 충실하면서 컵홀더는 사용할 때만 하나씩 펼쳐서 쓸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참 꼼꼼하게 잘 챙겨줬습니다. 승하차할 때 크게 불편하진 않았는데 확실히 헤드룸 공간의 여유는 조금 부족하고요. 발 공간, 무릎 공간은 괜찮습니다. 시트백 포켓은 그물 형태로 되어 있고, 에어벤트가 있을 줄 알았더니 없네요. 아래쪽에 USB-C 타입으로 단자 추가가 되어 있고요. 이 차는 개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구매층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대중적인 차량은 아니고요. 매니아층이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최근 벤츠 차량들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은 보면 볼수록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주행을 할 때 차량 크기의 부담감은 크게 없습니다. 낮고 좀 짱짱한 이런 스탠스가 운전자로 하여금 몸에 딱 맞는 이 피트니스복 같은 거 입었을 때의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그런 부담감 같은 것들도 없고요. 전 세대는 약간 좀 답답한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현 세대에 와서는 이 인테리어의 느낌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편안하고 좀 이렇게 트여 있다라는 느낌도 적절하게 전달을 해줍니다. 앞쪽은 약간 몸을 감싸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고요. 측면에서는 벨트 라인이 이 외관에서 봤을 때는 조금 높은 듯 싶었는데 안에서 보니까 또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12km고요. 도심에서는 10.5, 고속도로에서는 14.4km인데요. 100% 도심 중임 했을 때에는 9.8에서 10.2, 10.1, 그러니까 두 자릿수 간당간당하게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연비에 조금 더 신경 쓰고 운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10km 후반, 11km도 간간히 보여주긴 했는데요. 그냥 연비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평상시에 제 운전 스타일대로 도심 주행을 했을 때 뭐 아무리 교통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9km 후반에서 10km 초반은 어렵지 않게 유지하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 구조인데요. 외관만 보면 이 벤츠의 여러 가지 서스펜션들이 있는데 이 스포티한 쪽으로 세팅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 차의 서스펜션은 컴포트 서스펜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날렵한 스포티한 느낌에 비교했을 때에는 휠타이어 스펙도 과하지 않고요. 또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굉장히 좀 편안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좋습니다. 쫀득쫀득하기 때문에 이 출렁임은 잡아주면서 바운스 같은 것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되면은 운전자가 조금 불편하다, 아 요거 약간 좀 허리에 부담이 있는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좀 편안하고 안락한 셋업을 하고 있죠. 직렬 4기통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 기반의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요, 드라마틱한 연비 상승이나 힘에 있어서 발끝에서 제가 느낄 정도로 아 이게 힘의 보조를 많이 받는구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좀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체감이 많이 되는 거는 이 오토스탑 앤고, 시동이 붙었다 떨어졌다, 켜졌다 꺼졌다 왔다 갔다를 할 때의 타이밍이라든가 이 잔 진동 같은 것들을 상당히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도심 주행이 많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도심 주행을 할 때 가다서다 반복했을 때에 거슬리는 게 없죠. 출력은 223마력인가 224마력의 토크는 35.7kg/m, 거기에 풀타임 4륜구동의 8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매칭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파워트레인의 매칭이 굉장히 좀 스포티한 느낌을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이라고 버튼이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 에코, 스포츠, 인디비주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주저없이 치고 나가는 이런 좀 날렵한 느낌들이 아주 재미를 끌어올려주는 요소로 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는 이 스포츠 사운드를 조금 더 강조한 그런 느낌들이 드는데요. 제가 서스펜션은 컴포트 서스펜션이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스포츠 모드에서 엔진의 회전 질감이라든가 킥다운을 딱 했을 때의 이런 박력 있는 배기음 같은 것들은 확실히 운전자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잘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점도 분명하게 전달 드립니다. 재밌는데요. 8단 듀얼 클러치 미션은 이 미션이 변속될 때, 시프트 업다운이 될 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게 듀얼 클러치 미션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특유의 움찔움찔하고 반클러치 써서 이렇게 약간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아주 잘 제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 쭉 속도를 내다가 갑자기 가속 페달에 발을 딱 띄웠을 때 브레이크에 발이 닿기 직전부터 엔진 브레이크를 걸릴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브레이크에 발을 얹게 되면은 웅웅 하면서 알아서 이렇게 엔진 브레이크 걸어주는 그런 맛도 참 괜찮았어요.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높은 HUD가 빠져 있더라도 메인 디스플레이 그리고 클러스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 전체를 내비게이션으로 전환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HUD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상쇄하는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HUD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셋업을 했을 때의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좀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주변 차량을 인식하는 것들도 빠릿빠릿하고요. 반자율 주행에 필요한 조향 보조는 좌측 우측으로 쏠리지 않고 정확하게 차선 가운데를 유지해 줬습니다. 이 화면에 보일 것 같은데요, 브레이크 밟았을 때에 표시되는 부분들, 방향지 시등 켰을 때에 이 디테일이 아웃사이드 미러 끝에 방향지 시등 들어오는 것까지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벤츠가 이런 부분에서 요즘에 진심이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앞차와의 거리 조정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 정확한 편입니다.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걸어놓고 차량을 운행할 때 속도를 세팅을 해놓고 갑자기 앞에 차가 끼어들거나 빠져 있을 때에 확 하고 가속이 된다거나 움찔하면서 이 브레이크를 잡아주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매끄럽게 다듬어졌다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디테일에서 좀 편안함을 잘 유지해 줬습니다. 도심 주행에서는 컴팩트한 크기 때문에 운전하기에 좀 편안했고요. 고속도로에서는 제가 컴포트 서스펜션 셋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컴포트가 출렁출렁하거나 차가 뒤뚱대고 막 롤하고 피칭이 좀 짜증나는 그런 이 부드러운
세팅이 아니고요. 찰진 느낌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도 착 달라붙어서 짱짱하게 움직이는 이 다부진 모습이 참 좋습니다. 거기에 포매틱이 선택돼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요, 초고속 주행에서의 뒤가 이렇게 털리거나 흔들림 같은 것들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속도를 조금 높여서 와인딩을 거칠게 몰아붙여 보더라도 차량이 견뎌주는 이 한계치가 대단히 높은 차량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브레이크의 반응은 초반부터 담력 꾸준하게 강한 편이고요. 반복해서 풀 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해봐도 이 전체적인 셰시의 강성이라든가 밸런스가 좋아서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빠릿빠릿한 안전에 관련된 장비들이 유기적으로 반응을 해주니까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흐트러짐이. 반복해서 풀 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해보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이 정도는 컨트롤이 가능하겠다라는 어떤 자신감, 신뢰감, 이런 것들을 차가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풀 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해봤을 때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풍절음이나 공명음에 대한 것들도 제어가 잘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MVH 성능이 나쁜 편은 아니지만 이 차가 프레임리스 타입의 도어 구조이기 때문에 이 소음 진동이나 이런 데서 유리한 구조는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이중접합 차원 유리도 아니고 그냥 일반 유리입니다. 유리도 그렇게 많이 두껍지 않아요. 하지만 실링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치밀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앞쪽에서도 느꼈습니다만, 외관에서 봤을 때도 느껴집니다만은 A필러가 좀 많이 누워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또 공기 저항을 많이 받는 디자인이 아니다 보니까 실내에서 느껴지는 소음 진동, 특히 이 공명음이나 풍절음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앞자리가 5가 아니고 6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앞자리가 6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속 100km는 수동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1450, 150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비교적 높지 않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연비 그리고 소음 진동 측면에서 조금은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가 8단이고요. 8단으로 고정해서 시속 100km는 1500 약간 밑에서 걸리긴 합니다만은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연비는 공인 기준으로 고속도로에서 14.4km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제가 운전하듯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에코 모드나 컴포트 모드 왔다 갔다 하면서 탄력적으로 운행을 해 보면은 16km대 초반, 15km대 후반 요 정도 유지하는 건 어렵지 않았고요. 최대치까지 뽑아보면은 17km를 넘어서는 연비도 간헐적으로 확인은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냥 크게 연비 신경 쓰지 않고 주행하신다고 했을 때는 15km 중반 정도의 고속도로 실연비 보시면 되고요. 스티어링 휠은 화면에 전달 그대로 될 것 같은데요. 이 보타 같은 것들도 크지 않고 쫀득쫀득하게 반응하는 이런 느낌들이 안정적이면서도 작고 저도 모르게 차를 좀 거칠게 몰아붙이게 되는 그런 마법 같은 세팅이라고 그럴까요? 앞좌석과 뒷좌석의 승차감 차이는 없는데요. 실내 리뷰 때도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뒷좌석에 이 헤드룸 공간이 상대적으로 좀 협소합니다. 쿠페형 라인이 확 꺾어지는 그 예쁜 라인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내에서 조금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헤드룸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허리를 꼿꼿이 펴고 이렇게 뒤로 좀 딱 누워서 좀 편안하게 자세를 잡으려고 하면은 위에가 조금 이제 꽉 차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마치 승차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간헐적으로. 근데 그거는 실질적인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노면에서의 차량 반응이 다른 게 아니었고요. 시트 셋업? 헤드룸 공간의 차이? 그런 데서 오는 그 약간의 이질감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벤츠 기본 맵을 사용하더라도 이 도로 안내가 되게 정확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빠져나가거나 끼어들어야 할 때는 이 안에 또 크게 확대해서 표지판하고 같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이 T팩이나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도 이 벤츠에서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내비게이션도 굉장히 괜찮다.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연동을 해서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대단히 높은 T맵 같은 거나 카카오 내비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 정도면은 뭐 순정 대비 그냥 쓰셔도 뭐 크게 그렇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나한테 잘 맞는 아주 핏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덕분에 급격한 차선 변경에서도 자세 유지가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차선 변경을 했을 때에는 기본적인 서스펜션 세팅이 컴포트 셋업이기 때문에 출렁임까지는 아닌데 이 컴팩트한 외모,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 이런 그 박진감 넘치는 사운드에 비해서는 조금 부드럽다. 한 반의 반박자 약간의 찰나 정도가 좀 덜 움직여주는 그런 느낌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리뷰를 하면서 차량의 특성을 조금 민감하게 전달드려서 그런 거지, 아마 일반인 분들이 운전하시면서 통상적인 주행 조건에서는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64가지로 변경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화려합니다. 전전 세대나 이 직전 세대에만 하더라도 벤츠가 실내에서 특히 좀 아쉬운 부분들, 뭐 앰비언트 라이트의 반응이라든가 이 디자인에서도 조금 아쉬운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 세대에 와서는 오히려 시장을 리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은 벤츠도 조명의 상가? 조명의 진심인가? 이런 얘기 들을 법하죠. 터널 안에서 주행을 하더라도 이 소음 진동, 공명음이나 풍절음에 대한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지금 주행하고 있는 터널 안은 바닥이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 포장인데, 생각보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들, 거기에 이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도 크게 그렇게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도심이나 고속도로 뿐만 아니고 이 교외 구간으로 왔을 때의 재미도 쏠쏠한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심 주행하고 이 교외 구간에서 와인딩을 좀 거칠게 몰아붙여 봤을 때 이 차의 재미를 톡톡히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티어 성향은 약간 전륜구동 차량들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려고 그러다가 탁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설명드리는 대부분은 아마 일반 소비자분들이 그냥 차량을 몰아보시면은 이거 되게 좀 뉴트럴하다, 후륜에서 느꼈던 또는 전륜에서 느꼈던 그런 스티어 성향보다는 굉장히 좀 컨트롤이 안정적이고 쉽고, 또 뭔가 좀 내가 속도를 한계치를 조금 더 높여 봤을 때에도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운전자한테 계속해서 전해주는 스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루기 쉽죠. 셰시 강성도 높고 서스펜션 세팅이 참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속 방지턱 짧고 높은 거 빨리 넘어보더라도 차가 잘 이렇게 좀 감쇄시켜 줍니다. 잘 먹는다는 표현을 제가 가끔 쓰고 있는데요. 차가 잘 흡수해 주기 때문에 운전자가 그렇게 크게 거슬릴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한남 전시장에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강북하고 강남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전시장이고요. 일반 모델뿐만 아니고 AMG 모델들도 한 곳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시승도 가능하고요. 굉장히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좋은 전시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경정비도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 구매 이후에 차량 관리도 유리하죠. 편리하고요. 네, 이상 벤츠 CLA 250 포매틱 AMG 라인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